2025년 5월 21일 DC 유나이티드와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DC의 홈구장인 아우디 필드에서 맞붙습니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동부 컨퍼런스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중요한 승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두 팀 모두 최근 부진에서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DC 유나이티드는 크리스찬 벤테케의 출전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DC 유나이티드는 현재 동부 컨퍼런스 13위에 위치해 있으며 시즌 초반 13경기에서 3승 5무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수비 안정성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실점이 많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벤테케의 플레이가 부재할 경우 공격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는데 최근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앙 페글로우는 중원에서 기술적 움직임을 보이며 공격을 견인하고 있으며 지난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팀 전체적으로 득점력은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동부 컨퍼런스 14위로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단 2승만을 거두며 힘겨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팀은 고가의 연깁 선수들로 화제를 모았으나 이들 간의 호흡 문제로 공격 효율성이 낮습니다. 엠마누엘 라테라트는 팀 내 최다 득점자이나 최근 득점 행진에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미겔 알미론과 샤바 로브자니제는 창의적인 플레이로 공격을 전개하는데 팀의 약한 수비 라인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두 팀은 역사적으로 애틀랜타가 10승 7패 3무로 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만남에서는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특히 DC 유나이티드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통적인 맞대결 양상은 공격 중심으로 이어졌으며 벤테케의 공중볼 장악력과 루이스 아브람의 수비 대결, 알미론의 측면 돌파와 DC의 역습 대응이 경기를 좌우할 주요 매치업으로 꼽힙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 모두 승리가 절실한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DC 유나이티드는 홈 어드밴티지와 벤테케 복귀 시 공격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점을 가질 것입니다. 반면 애틀랜타는 미드필드에서 경기를 지배할 능력이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부진과 수비 불안정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DC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크며 예상 스코어는 DC 유나이티드의 2-1 승리로 전망됩니다. DC 유나이티드는 홈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공격력이 살아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애틀랜타는 공격진의 화합도와 안정된 수비 구축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두 팀 모두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승점이 절실한 만큼 이번 경기는 각 팀의 전술적 역량과 개인 선수들의 기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21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 뉴욕시티 FC가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는 양 팀에게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뉴잉글랜드의 홈 구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뉴잉글랜드는 최근 홈 경기에서의 변동성을 극복하고자 하며 뉴욕시티 FC는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을 개선하기 위해 이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과거 맞대결에서는 각 팀이 한 차례씩 승리를 거두었기에 이번 경기는 승점 확보를 위한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은 최근 부진을 딛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 컨퍼런스 11위에 위치하며 3승 1무 4패로 10점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칼레스 힐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팀 전술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를 중심으로 한 4-2-3-1 포메이션이 안정된 수비와 빠른 역습을 통해 상대를 압박합니다. 최근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수비 안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홈 경기에서의 일관된 성적 유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뉴잉글랜드는 공격에서 좀 더 효율적인 마무리가 필요하며 결정력 있는 득점이 기대됩니다. 뉴욕시티 FC는 동부 컨퍼런스에서 3승 2무 4패로 11점을 기록하며 동부 순위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은 뉴잉글랜드와의 최근 원정 경기에서 0-2로 패배한 바 있으며 이번 경기를 통해 원정 경기 성적을 개선하고자 할 것입니다. NYCFC는 평균 1.118골을 기록하면서도 수비에서의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선수들은 미드필드에서 경기를 조율하며 공격을 주도하지만 변동성이 있는 수비 라인 때문에 실점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뉴욕시티 FC는 수비 조직력 강화와 함께 공격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로 뉴잉글랜드의 방어를 뚫고자 할 것입니다.
2025 시즌 초반 양 팀은 두 차례 맞붙어 각각 한 번씩 승리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뉴잉글랜드는 홈에서 NYCFC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한 바 있으며 이는 그들의 수비적인 강점을 잘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반면 NYCFC는 시즌 초반 경기에서 뉴잉글랜드를 2-1로 제압하며 공격에서의 잠재력을 보였습니다. 양 팀은 서로의 전술과 스타일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추고 있어 이번 경기도 세밀한 전술적 대응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칼레스 힐과 뉴욕 시티 FC의 미드필더들이 펼칠 중원 싸움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은 최근 수비 안정화와 홈 경기 이점을 살려 이번 경기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칼레스 힐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플레이와 최근 상승세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 뉴욕 시티 FC는 그들의 공격력을 발휘할 기회를 노리며 이전 맞대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수비 불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뉴욕 시티 FC에게는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코어 예측은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이 2-1로 근소하게 승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홈 이점과 수비 안정성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양 타임은 이번 맞대결을 통해 동부 컨퍼런스 순위를 끌어올릴 기회를 잡고자 합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은 홈에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며 칼레스 힐의 활약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반면 뉴욕 시티 FC는 원정 경기에서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고 그들의 공격 능력을 10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각 팀의 전술적 대응이 승부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팬들에게 흥미로운 경기를 선사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21일 콜로라도 래피즈와 필라델피아 유니언의 경기가 DIC케이스 스포팅 굿즈 파크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경기는 서부 컨퍼런스의 중위권에 위치한 콜로라도와 동부 컨퍼런스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필라델피아의 맞대결로 각기 다른 전술적 색채를 가진 두 팀 간의 전략적 대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강력한 공격 라인과 콜로라도의 홈 경기 강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래피즈는 현재 서부 컨퍼런스 5위로 5승 5무 4패 승점 18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얼 솔트 레이크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수비 조직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크리스 아르마스 감독은 3-1-4-2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측면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미하일로비치와 나바로의 투톱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전 골키퍼 잭 스테펜의 부상으로 니코 한센이 출전할 예정으로 그의 비교적 낮은 세이브율은 불안 요소입니다. 콜로라도는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원정 경기에서의 부진과 중앙 수비 라인의 공간 관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필라델피아 유니언은 14경기에서 9승 3무 2패 승점 30점을 기록하며 동부 컨퍼런스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라니 바리보가 11골을 기록하며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쿠인 설리반의 창조적인 플레이메이킹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짐 커틴 감독은 고압적 전방 압박과 수직적 티키타카를 통해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고 빠른 전환 찬스를 노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는 후반전 시작과 종료 시 공격 집중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였으나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점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양 팀은 지난 5년간 차례 맞붙어 필라델피아가 3승 2무 2패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인 2024년 리그스컵에서는 양 팀이 2-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콜로라도는 세트피스를 통해 2골을 기록하며 효율성을 입증했으며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원정에서의 후반전 득점 능력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체력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콜로라도의 홈 경기 장점인 세트피스 효율성과 필라델피아의 빠른 역습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콜로라도는 코너킥 상황에서의 헤딩 능력을 활용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필라델피아는 상대의 빌드업 실수를 유도하고 빠르게 전환하는 전술로 콜로라도의 측면 수비를 공략할 것입니다. 주전 골키퍼 부재로 인한 콜로라도 수비진의 불안 요소와 필라델피아 공격진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필라델피아가 2-1로 원정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후반전 교체 자원의 질적 우위가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상이한 전술이 충돌하는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는 강력한 공격 라인을 앞세워 원정 승리를 노리는 반면 콜로라도는 홈 경기에서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세트피스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감독들의 전술 대응과 선수들의 집중력이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팬들은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5월 21일 샌호세 어스퀘이크스 SJ와 스포팅 캔자스시티 SKC의 경기가 샌호세의 홈구장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서부 컨퍼런스 하위권에 위치한 두 팀 간의 맞대결로 양팀 모두 최근 수비 불안정을 노출하고 있어 공격 중심의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시즌 두 팀의 이전 맞대결에서 총 8골이 터진 바 있으며 양팀 모두 승리를 향한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샌호세 어스퀘이크스는 현재 서부 컨퍼런스 10위에 위치하며 이번 시즌 9경기에서 3승 5패 1무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주요 선수로는 크리스티안 에스피노사가 있으며 그는 이번 시즌 4골 6도움으로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샌호세는 4-3-3 포메이션을 통해 과감한 공격 축구를 구사하며 특히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통한 공격 전개가 돋보입니다. 그러나 경기당 2.27 실점을 기록하는 수비 불안정성은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3패 2무의 부진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포팅 캔자스시티는 서부 컨퍼런스 13위에 머물며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안 요벨지치는 현재 팀 내 최다 득점자로 이번 시즌 5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KC는 피터 버메스 감독의 고강도 프레싱 전술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지만 수비 라인 강형 문제로 인해 경기 후반에 실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원정 8연패라는 부진한 성적은 SKC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팀은 최근 맞대결에서 치열한 경기를 펼쳐왔으며 특히 2025년 맞대결에서는 평균 4골이 터졌습니다. 역대 전적에서는 SKC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최근 몇 차례 맞대결에서는 SJ가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상대 전적 상 양팀 모두 득점력이 돋보였으며 후반전에 득점이 집중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SJ의 측면 공격과 SKC의 중거리 슛이 최근 맞대결의 주된 득점 루트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력에 비해 수비가 약한 점을 고려할 때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SJ는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에서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으며 에스피노사의 측면 돌파와 체호 아랑고의 위치 선정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SKC는 요벨지치를 중심으로 공격 기회를 노리겠지만 원정에서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비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예상 스코어는 3-2로 SJ의 승리가 예상되며 이는 홈 경기라는 이점과 에스피노사의 뛰어난 활약을 토대로 한 전망입니다. 샌호세 어스퀘이크스와 스포팅 캔자스시티의 경기는 서부 컨퍼런스 하위권 팀들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될 것입니다. 홈팀 샌호세는 공격력을 앞세워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으며 스포팅 캔자스시티는 원정 부진 탈출을 목표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양팀 모두 수비 보강 없이는 시즌 후반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경기는 그들의 현재 상황을 극복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21일에 열리는 밀워키와 볼티모어의 축구 경기는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밀워키 토런트와 볼티모어의 크리스토스 FC 간의 맞대결로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위해 중요한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경기 결과는 두 팀의 현재 리그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팀 모두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볼티모어를 대표하는 크리스토스 FC는 USL 리그2 소속의 팀으로 과거 US 오픈컵 등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팀의 주요 선수로는 MLS 드래프트 출신인 벤 벤델과 조나탄 벨리 있으며 이러한 선수들은 팀의 전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스 FC는 탄탄한 수비와 조직적인 미드필드 운영을 통해 상대팀을 압박하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전직 프로 선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나 체력적인 부분에서 후반전에 다소 약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밀워키 토런트는 NPSL 소속의 팀으로 상대적으로 젊고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팀은 최근 경기에서 FC 프라이드 엘리트와의 경기를 앞두고 준비 중이며 이전 경기인 디트모인스 유나이티드 FC와의 경기에서 0-2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밀워키 토런트는 공격적인 전술보다는 수비에 중점을 둔 플레이를 선호하며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립니다. 그러나 팀의 전반적인 경험 부족과 조직력의 불안정함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밀워키 토런트와 볼티모어의 크리스토스 FC는 과거에 맞붙은 기록이 없어 이번 경기가 양팀 간의 첫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팀은 각각 다른 리그에 속해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며 리그 수준으로 볼 때 크리스토스 FC가 더 체계적이고 준비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NPSL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밀워키 토런트가 어떤 전략으로 경기에 임할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는 크리스톳 FC가 전반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적이고 경험 많은 선수들을 보유한 크리스톳 FC는 홈 경기의 이점을 활용하여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역 팬들의 응원은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크리스톳 FC의 2-1 승리로 홈팀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전직 프로 선수들의 경험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밀워키 토론트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성공시킨다면 경기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톳 FC가 리그 등급과 경험 면에서 우세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밀워키 토론트가 예상 외의 저력을 발휘한다면 경기는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두 팀 모두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경기 일정과 장소 등의 추가 정보를 통해 더욱 명확한 경기 전망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21일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 디트로이트 시티 FC의 경기가 세인트루이스의 홈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이 경기는 MLS 팀과 USL 챔피언십 팀 간의 만남으로 각 리그의 자존심을 건 중요한 대결입니다. 특히 세인트루이스는 최근 성적 부진에서 벗어나려는 반면 디트로이트는 리그 내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상황이라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시티 SC는 현재 MLS 13위에 위치하여 고전 중이며 최근 5경기에서 무승 1무 4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로프 멜버그 감독의 지휘 아래 변형 3-4-5백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고강도 프레싱과 빠른 역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성공률이 66%에 불과해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선수인 조안 클라우스는 최근 스맵 3경기 만에 시즌 첫 골을 기록했으며 골키퍼 로만 비르키는 경기당 평균 3.20회 세이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은 경기당 평균 1.17 실점으로 수비적 취약점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디트로이트 시티 FC는 USL 챔피언십에서 3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1경기에서 무패 고승 2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데니 디키오 감독의 3-1-4-2 유동형 포메이션을 통해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수 다렌 스미스는 리그 공동 득점 선두로서 90분당 2.7회 유효 슈팅 능력을 자랑하며 미드필더 제이 체프먼은 경기당 1.3 키패스를 기록하며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경기당 평균 1.44득점과 54.8%의 점유율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양팀은 최근 맞대결에서 디트로이트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USL 경기에서는 디트로이트가 3-2로 승리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세인트루이스의 고압 프레스는 디트로이트의 측면 100 활용 역습 전략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디트로이트는 경기당 12.7차 창출 능력으로 세인트루이스 수비 라인의 허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스타일과 최근 성적을 고려할 때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측면 수비가 디트로이트의 역습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승부의 핵심입니다. 특히 다렌 스미스와 벤 모리스의 투톱 협업은 세인트루이스 수비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디트로이트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조직력과 공격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스코어는 디트로이트가 다렌 스미스의 득점력 덕분에 수일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 디트로이트 시티 FC의 경기는 각 리그에서 다른 스타일과 성적을 나타내는 두 팀의 흥미로운 대결입니다. 디트로이트의 탄탄한 조직력과 공격력이 세인트루이스의 수비적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렌 스미스의 활약 여부가 결정적일 것입니다. 디트로이트가 최소한 2골 이상을 기록하며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5월 21일 예정된 오클랜드 루츠와 로스앤젤레스 갤럭시의 가상 축구 경기는 양팀의 최근 성적과 경기력에 비추어 흥미로운 맞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오클랜드의 빠른 역습과 LA 갤럭시의 방어 불안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전개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오클랜드 루츠는 USL 챔피언십에 속해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였습니다. 팀은 3-4-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볼프강 프렌티스가 공격의 핵심입니다. 그는 시즌 10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 FC에게 4-2로 패하였으나 샌안토니오 FC를 2-1로 이긴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클랜드의 강점은 빠른 역습과 측면 공격이며 켄달 맥킨토시 골키퍼의 뛰어난 선방 능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팀은 수비 불안과 낮은 볼 점유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LA 갤럭시는 현재 MLS에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 중이며 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르코 로이스가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팀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력이 부족합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필라델피아 유니온에게 3-2로 패배하였고 포틀랜드 팀버스전에서도 4-2로 무너졌습니다. 팀은 경기를 지배하는 점유율에는 강하지만 낮은 슈팅 정확도와 잦은 수비 실책이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리키 푸이그의 부상도 공격력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루츠와 LA 갤럭시는 서로 다른 리그에 속해 있어 공식적인 상대 전적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2023년 친선 경기에서 오클랜드가 1-0으로 승리한 바 있어 이들이 맞붙었을 때 오클랜드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오클랜드의 역습 능력과 LA 갤럭시의 측면 수비 허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오클랜드 루츠의 측면 돌파와 LA 갤럭시의 느슨한 수비 간의 대결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클랜드는 볼프강 프렌티스와 드완 고메즈를 활용한 빠른 측면 공격이 핵심이며 LA 갤럭시는 경기당 평균 점유율을 활용해 공격 기회를 창출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LA 갤럭시의 취약한 수비와 오클랜드의 효율적인 역습 능력을 고려하면 오클랜드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오클랜드 2-1 승리로 이는 상대방의 수비 불안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클랜드 루츠와 LA 갤럭시 간의 이번 경기는 오클랜드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팀 모두 수비 개선이 필요하지만 오클랜드는 역습 전략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팀 구성과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LA 갤럭시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향후 시즌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5년 5월 21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다저 스타디움에서 LA 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는 NL 서부지구 상위권을 유지하려는 다저스와 중위권 도약을 노리는 애리조나의 중요한 맞대결로 주목받았습니다. 양팀의 강력한 투수진과 타선 대결이 관중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LA 다저스는 현재 NL 서부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시노부 야마모토가 선발 투수로 나서 1.6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오타니 쇼헤이가 Y86의 타율로 팀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마무리 투수진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중간 개투진이 흔들리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현재 4위에 위치해 있지만 최근 연승을 통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브랜든 파하트가 선발로 나서며 2.7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어 다저스 타선을 잘 봉쇄할 수 있는 카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유제니오 수아레즈가 10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장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양팀은 5월 초에 맞대결을 벌였으며 이때 애리조나가 5-3으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다저스의 강력한 타선을 애리조나의 투수진이 효과적으로 막아낸 것이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다시 한번 야마모토와 파하트가 맞붙을 가능성이 높으며 양팀의 투수진이 각각 상대의 강타자를 어떻게 봉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LA 다저스는 홈구장의 이점을 살려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오타니 쇼헤이를 중심으로 한 타선의 활약이 중요할 것입니다. 애리조나는 파하트를 내세워 강력한 피칭을 통해 다저스 타선을 봉쇄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저스의 타선이 파하트를 공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애리조나가 득점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릴 수 있을지가 승패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다저스의 근소한 유세로 4-3 승리를 점칩니다. 이는 다저스의 일관된 공격력과 홈구장의 이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번 경기는 시즌 초반 양팀의 순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매치업으로 평가됩니다. 다저스는 투타 밸런스를 유지하며 홈구장 이점을 살릴 것으로 보이고 애리조나는 강력한 투수진을 앞세워 접전을 펼칠 것입니다. 이러한 양팀의 명승부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오는 2025년 5월 21일 템파베이 로우디스는 자택에서 휴스턴 다이너모와의 중요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는 USL 챔피언십 팀과 MLS 팀 간의 흥미로운 대결로 두 팀의 전술적 접근과 리그 간의 수준 차이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특히 템파베이의 홈에서 열리는 만큼 양 팀의 경기력과 전략에 따라 경기 결과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템파베이 로우디스는 현재 USL 챔피언십 동부 컨퍼런스에서 1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8경기 중 단 한 번의 승리만을 거두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팀의 최다 득점자인 우벤스 파시우스가 있으며 그의 돌파와 슈팅은 팀 공격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주로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측면 돌파를 통한 공격 전개를 선호하지만 최근 수비 불안으로 인해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로드아일랜드 FC와의 경기에서는 상대의 원거리 슈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0-3으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휴스턴 다이너모는 MLS 서부 컨퍼런스에서 중위권에 위치하며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조직적인 플레이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높은 득점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세바스티안 코왈칙은 팀의 중심으로 미드필드를 지휘하며 공격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은 최근 FC 달라스와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고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며 수비 안정성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템파베이와 휴스턴은 공식 경기를 2차례 치렀으며 휴스턴이 1승 1무로 앞서 있습니다. 2024년 US 오픈컵 경기에서는 휴스턴이 템파베이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두었으며 당시 템파베이의 크로스 전략은 무력화되었습니다. 휴스턴은 USL 팀들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템파베이는 MLS 팀과의 최근 경기에서 고전하며 열세를 드러냈습니다. 템파베이의 수비 불안과 홈 경기 성적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팽팽한 중반전이 예상됩니다. 반면 휴스턴은 최근 경기에서의 세트피스 효율성과 조직력이 돋보이며 이번 경기도 그들의 전술적 우위가 발휘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 팀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고려할 때 휴스턴이 2-1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후반전에 교체 투입될 선수들의 활약이 경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리그 간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며 양 팀의 전술적 접근과 선수들의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템파베이가 수비를 강화하고 홈 2점을 살릴 수 있다면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휴스턴 다이너모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템파베이는 이를 통해 수비 개선과 전략 수정의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2025년 5월 21일 뉴욕 양키스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가 뉴욕 양키스의 홈구장에서 진행됩니다. 이 경기는 두 팀 간의 시즌 첫 맞대결로 양키스는 AL 동부 1위, 레인저스는 AL 서부 3위에 위치하고 있어 양 팀 모두 승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양키스는 홈에서 강력한 면모를 보이며 유세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론 저지의 활약이 승리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 양키스는 시즌 26승 18패로 AL 동부 1위에 올라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 14승 8패로 뛰어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팀의 공격력은 리그 상위권에 속하며 타율 1262, 출루율 33447, 장타율 3076을 기록 중입니다. 아론 저지는 타율 .406에 홈런 8개, 27타점으로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로도는 평균 자책점 3.17로 안정적인 선발 투수 역할을 수행하며 불펜 역시 후반부 경기를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양키스의 최대 강점은 강력한 공격력과 안정된 선발진이며 불펜에서의 약간의 변동성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현재 24승 22패로 AL 서부 3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 8승 13패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팀 타율은 .28로 하위권에 있으며 출루율 .889과 장타율 .369 역시 부진합니다. 코리 시건은 최근 부상에서 복귀하며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으며 제이콥 드그롬은 평균 자책점 2.29로 뛰어난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저스의 주요 강점은 드그롬을 필두로 한 선발진의 힘이며 전반적인 타격력 부진은 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양키스는 레인저스를 상대로 역사적으로 우세했으며 최근 시즌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양키스는 홈 경기에서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레인저스는 이에 맞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아론 저지와 레인저스 불펜 간의 대결이 중요하며 드그롬이 양키스 타선을 어떻게 억제할지가 관건입니다. 양 팀은 투수 타자 간의 익숙한 전적을 바탕으로 각각의 전략을 어떻게 펼칠지가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양키스가 홈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론 저지의 폭발적인 공격력과 안정된 투수진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반면 레인저스는 드그롬의 투구 성과에 크게 의존할 것이며 그의 압도적인 능력이 양키스 타선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5-3으로 양키스가 홈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레인저스가 원정 경기에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뉴욕 양키스는 홈 경기에서 높은 승률과 아론 저지의 탁월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텍사스 레인저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드그롬의 투구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원정 경기에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기는 양키스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두 팀 모두 후반부 집중력이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5년 5월 21일 시카고 스타즈 FC와 시애틀 레인 FC의 경기는 시카고의 홈구장에서 열립니다. 시카고는 현재 리그 13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시애틀은 중위권인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맞대결에서 어떤 팀이 승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애틀의 견고한 수비와 시카고의 공격력 간의 대결이 주목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애틀이 2-1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 스타즈 FC는 현재 리그 최하위권인 13위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이 팀은 경기당 평균 0.63골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비에서는 경기당 평균 2.13골을 실점하여 수비 불안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핵심 선수인 엘리 슐레겔은 지난 시즌 4골을 기록하며 공중볼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말로리 스완슨과 같은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장하는 상황입니다. 시카고의 전술은 주로 4-2-3-1 포메이션을 통해 빠른 역습과 측면 공격을 활용하지만 수비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경기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애틀 레인 FC는 리그 중위권인 8위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디아 디키 골키퍼의 높은 선방률과 견고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당 평균 0.88 실점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린 윌리엄스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조딘 위테만은 최근 2경기에서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애틀은 유연한 5-2-3 포메이션을 채택하여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전개가 강점이며 특히 소피아 후에르타의 측면 오버래핑이 효과적입니다. 양팀 간이 최근 맞대결에서는 시카고가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장기적인 역사에서는 시애틀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시애틀은 홈 경기에서 시카고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시카고는 홈 경기에서 강세를 보이는 팀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홈 이점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애틀은 측면 공격에서 강점을 보이며 후에르타의 크로스 정확도가 높은 점이 승부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양 팀의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애틀 레인 FC가 전략적인 수비와 효과적인 측면 공격을 통해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카고의 수비 라인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이러한 약점은 시애틀의 공격진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애틀은 린 윌리엄스를 중심으로 한 최전방 공격력과 후에르타의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험 많은 선수들의 존재가 경기 후반부에 특히 빛날 것입니다. 예상되는 스코어는 시애틀 레인 FC가 2-1로 승리하는 결과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시애틀 레인 FC가 수비 조직력과 측면 공격의 강점을 통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시카고 스타즈 FC는 홈 이점을 활용하여 최대한 저항하겠지만 수비 불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려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양 팀의 전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 시애틀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2025년 5월 21일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와 클리블랜드 SC가 맞붙는 경기가 미네소타의 홈인 엘리언즈 필드에서 개최됩니다.
미네소타는 MLS 서부 컨퍼런스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클리블랜드 SC는 NPSL에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리그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미네소타의 체계적인 전술적 준비와 클리블랜드의 공격적 기세가 충돌하는 양상이 예상되며 양팀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6승 2패 3무로 서부 컨퍼런스 4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 마이애미를 4-1로 제압하고 세인트루이스 시티 SC를 상대로 3-0으로 승리하며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인 세인트 클레어 골키퍼와 니콜라스 로메로의 협업은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타니 올루아세이가 5골을 기록하며 주요 득점원으로 활약 중입니다. 미네소타는 4-2-3-1 포메이션을 통해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에서의 높은 득점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과도한 공격 의존도가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SC는 NPSL 그레이트 레이크스 컨퍼런스에서 첫 경기 승리를 거두며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스타니슬라프 코발은 개막전에서 2골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시안 튜니는 미드필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4-3-3 포메이션으로 측면 돌파와 중앙 공격을 조화롭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MLS 팀과의 교류가 부족해 경험 면에서의 부족함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으며 수비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양 팀은 공식 경기에서 맞붙은 적이 없으나 유사한 팀들과의 과거 경기 결과를 통해 각자의 전략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하위 리그 팀과의 경기에서 강력한 세트피스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둔 전례가 있으며 클리블랜드는 USL 리그 1 팀과의 경기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MLS 수준의 경기 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는 체계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술로 클리블랜드 SC를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네소타의 측면 플레이와 세트피스 효율성은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클리블랜드는 빠른 역습과 코발의 개인 기량을 통해 상대 수비를 공략해야 하지만 경험과 전술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2-0 승리로 홈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초기 실점 방지와 역습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간 리그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는 MLS에서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클리블랜드 SC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클리블랜드 SC는 공격적인 플레이로 변수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가 기경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